EBS 수수료배부터 오늘 강의하실 분은 김승리 지사님이시고요. 저희 솔로몬 영재학습관의 윤청 지부장님 맡고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로몬 레드의 김승미입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탭에 EBS 스스로 배움터가 들어왔는데 EBS 스스로 배움터가 조금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EBS 스스로 배움터가 학원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직 저희 이제 탭의 관리자는 아직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 EBS 스스로 배움터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만 제가 이제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희 혹시 EBS 교육은 다 아시죠? 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집에서 보는 EBS 교육하고 이거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네, 그게 조금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기존의 EBS 방송 다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다 알고는 계시지만 이제 자녀분이 어리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EBS 스스로 배움터가 이제 기존의 공교육인 이제 EBS 컨텐츠를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자 사이트가 아직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거든요. 페이지 연결이 안 되는데? 이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PC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습은 탭에서만 되고요. 이거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여기 특판 지사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알아서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봤죠. 아니 이거 어떻게? 혹시 좀 이거 컴퓨터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아니 이 사이트가 맞는데 지금 안 들어가서. 네, 스마트폰으로도 돼요. 관리자 사이트는. 들어가지나요? 근데 왜 여기 안 되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리자 사이트는 어차피 탭에서 안 되기 때문에 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이게 지금 이제 관리자 사이트인데 화면이 너무 흐리다. 지금 이제 앞에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관리자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를 본사에서 아마 주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아까 초기 화면에서 이제 회원가입, 이제 그 센터 회원가입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EBS 스스로 배움터라는 학교가 이제 지어진 거예요. 이제 거기에 각자 이제 센터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먼저 아이들을 받기 전에 반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여기 수업이라고 하는 탭이 이게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학생이면 1반, 2반, 3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수업을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수업을 만들 때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수업을 이렇게 클릭했을 때 여기 애드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학교, 지금은 이렇게 학교 있지만은 아마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 학교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의 이름, 수업 이름 넣고, 그리고 이 수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만들 것인가, 이제 날짜, 이제 기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 이제 횟수는 자동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잠시만요. 여기 학교를 먼저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바뀐 거에는 학교 입력하지 않고 그냥 이제 수업으로 가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서 애드 눌러서 이제 수업을 먼저 이제 반을 만들고, 이게 지금 인터넷이 늦어서 네, 여기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러다 보면 이제 시간 너무 늦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기록한 대로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이 만들어지면 이게 지금 반 샘플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새 반으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스스로 배움터 체험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 반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수업을 먼저 이제 반을 만들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학생 아이들을 이제 생성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 아이들을 이제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도 애들을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학생 아이디 이제 만드는데,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아이디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KIM 001, 002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는 그렇게 이제 만드시고 비밀번호 하시고, 여기에 이제 학부모 휴대폰 번호 이제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나중에 이제 학부모님이 앱에서도 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학부모 휴대폰 번호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가 나와 있지만 이제 바뀌게 되면 학교는 이제 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을 아까 저희가 만든 그 수업을 이제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아이들 이제 수업 배정을 여기서 이제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민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인포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만드신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커리큘럼 복사도 있고 이제 수업도 있고, 네, 스스로 배움터 체험단 초등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은 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케줄에서 원래 이 EBS 스스로 배움터가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사이트예요. 이렇게 지금 잠깐 해가지고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다는 것만 오늘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케줄에서 아이들 이제 수업을 이제 배정을 해주는데, 여기 스케줄 일괄 배치라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민수가 국어 같은 경우는 하다, 아니면 수학은 뭐 상중한지 이거 이제 체크하시고, 또 이제 사회도 그렇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이제 국수사과 0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아이의 수준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나서 영어, 초등학생 저학년이라 해당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신학기니까 5학년 1학기 커리큘럼을 해서 또 시작일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그럼 오늘 날짜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적용일이라고 이렇게 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커리큘럼 적용을 이제 누르시면 돼요. 스케줄을 새로 등록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커리큘럼 적용을 클릭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안 되는 줄 알고 다시 또 눌러요. 그러면 이게 2번이 반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고, 지금도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뜨면 이제 확인 누르시면 변경이 됐죠. 수업이 변경되신 거 아시겠어요? 예. 수업이 그 전에 2개 있었는데 지금 3개씩 늘어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업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한다고 해서 스케줄 일괄 배치라고 그러고,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스케줄 일괄 배치해서 누르시면 스케줄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이 아이가 지금 여기서 등록한 거는 5학년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5학년이지만 여기서 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3학년 수준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학을 따로 이제 그 추가로 넣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EBS 같은 경우는 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강의에 대한 좀 특성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그 강의에 맞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수학만 보더라도 3학년에 해당되는 수학만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강의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수학의 자신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레벨이 좀 높은 이제 강의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그 만점왕. 만점왕도 이제 1학기 게 있고 이제 2학기 게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3학년 그래 그 2학기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그럼 시작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1강부터 13강까지가 있는데, 그럼 얘는 1강부터 들을 필요가 없고 8강부터 듣자. 그러면 이제 8강. 그다음에 이제 끝강의 이제 13강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일도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또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수학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들을 필요 없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만 듣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강의 수는 하루에 몇 강의를 들을 것인가? 그러면 한 강의를 들을지, 뭐 2강의를 들을지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치하기 하면 이제 달력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날짜가 언제부터 할 것인가? 그럼 오늘이 5일, 그럼 5일을 클릭할게요. 하고 나서 배치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셔야 돼요. 적용되었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수학 추가로 된 거? 네. 이런 방법, 그러니까 지금 제가 2가지 방법 보여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만약에 지금 오늘이 5일 날짜지만 내일 이 아이가 수업이 내일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수업 하나를 더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미리 이제 관리자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내일 날짜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날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5학년에서 과목 사회를 한번 해볼까요? 국수사과는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사가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EBS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급을 한번 강의를 넣어줘 볼게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강의가 1강부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럼 1강부터 넣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1강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1강부터 이제 쭉 이제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퀴즈가 보유 중인 퀴즈가 나오고 등록할 퀴즈가 나와요. 그럼 이제 보유 중인 퀴즈는 10개가 되는데 이 아이한테 퀴즈를 10개를 다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5개만 줄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누르시면 (6일에) 이 사회라고 해서 이게 보시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수업은 조금 이게 좀 디테일하게 수업 배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관리 도구라고 해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유형 분석, 진단 평가, 스케줄 초기화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 스케줄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스케줄 초기화를 누르면 이 스케줄이 다 없어져요. 그럼 이제 다시 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선생님이 만들어서 수업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이 탭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탭에서 그 학생 아이를 이제 로그인을 하면 바로 수업이 뜨지 않아요. 처음 아이디를 만들어서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게 뜨냐면 유형 분석 평가가 나와요.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유형 분석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단 평가가 국수사과가 또 나오거든요. 그걸 또 다 거쳐야지만이 이 아이가 자기 수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관리자 사이트에서 유형 분석 이제 그 평가가 됐지만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이 아이 유형을 다시 한번 내가 분석하고 싶다. 그러시면 초기화를 누르시면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단 평가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 관리자 사이트에서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 아이디로 해서 어떤 식으로 또 학생이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유형 분석은 어떤 거냐면 이것도 조금 이제 디테일한 건데 이 시스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각자의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성격적인 성향도 있지만 공부하는 스타일에도 이게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아이들의 그 유형 분석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진단 평가는 성적에 대한 분석이에요. 진단 평가를 보면 그 중요 과목 이제 국수사과로 나오는데 이 아이가 상중한지 그게 나와요. 진단 평가를 보면. 그래서 아까 스케줄에서 안 뜨구나. 그 스케줄에서 아이를 그 스케줄 일과 평가라고 보셨죠? 일과의 등록. 거기서 뭐 상중하다 이렇게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그 아이의 그 기본적인 상중하 그게 진단평가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부모님하고 상담하시면 돼요. 네, 네, 그거는 아이가 처음에 아이디 등록했을 때 이제 그게 떠요. 그리고 그 이제 유형평가, 진단평가를 거쳐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배정이 돼요. 하지만 관리자 아이디로는 기본적으로 그거 상관없이 이제 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이는 탭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진단평가, 유형평가를 거쳐야지만 수업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관리자 아이디로 해서
이제 이렇게 수업 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탭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 이제 딸의 아이디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닌데. 저는 관리하기 편하게 아이디하고 비번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네, 저희 딸내미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딸 그 샘플로 이제 수업을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샘플 삼아서 이제 아이가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이 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그럼 이제 선생님이 배정해준 수업이 여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날 왔을 때 여기에 돼 있는 수업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먼저 제가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 스토리 한국사라고 이거는 한국사를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괜찮은 수업인데 제가 샘플을 삼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클릭하시면 강의 재생하기. 여기에 보시면 그냥 처음에 이렇게만 나오는데 한번 터치를 하면 여기에 배속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보이세요? 어디 저기? 아, 저기는 안 뜨구나. 보시면 여기 배속 기능이 있는데 이 배속을 좀 아이들이 성격이 급한 아이들은 정속도로 보면 답답해요. 그러면 이렇게 배속을 해서 본인이 맞는 속도로 해서 배정해서 보면 되거든요. 소리 들리나요? 근데 이렇게 재밌게 좀 수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EBS의 강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공교육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좀 수준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투자로 해서 만든 게 아니라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사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학기 중보다 방학 같은 때 특강으로 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학기 중에 하시게 되면 주 5일 중에 하루 정도는 한국사 특강으로 해서 그렇게 배정해 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총 수업이 17분, 15분짜리거든요. 그럼 1분 42초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어떡해. 죄송하지만 제가 탭을 처음 만져봤습니다.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여기서 한국사를 들었으면 그 강의 들은 거에 대해서 원래 여기 성취율이라고 해서 여기에 뜨거든요. 지금은 안 뜨는데 아이가 강의 들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의가 되면 그 성취율이 몇 프로를 했는지 여기가 떠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총 학습 시간 1분 23초. 여기 시간은 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누르시면 그 이제 강의를 봤으면 퀴즈 풀기가 있고 노트 작성이 있는데 만약 이 아이에 따라서 얘는 굳이 그래 강의는 볼 필요 없이 퀴즈만 풀려도 되겠다 그러시면 그냥 퀴즈 풀기만 누르셔도 돼요. 이거는 강의 안 보고도 퀴즈 풀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퀴즈 풀기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스케줄을 잡으실 때 특별히 퀴즈를 이제 이렇게 배정하지 않고서는 10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한 문항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한 문항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마신 분? 그래서 총 10문항인데 제가 그냥 여기서 제출하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7, 8, 9, 10번을 풀지 않았는데 제출하시겠습니까? 나왔어요. 그럼 그냥 확인 누르면 이제 이렇게 한 문항씩 또 이렇게 다 채점된 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별 표시는 틀렸다는 거예요. 네. 맞은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 이제 해설 보기가 있는데 해설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 문항에 대한 이제 해설이 나오고 아이들에 따라서 이 해설만 보고도 이해가 되는 아이들이 있지만 해설만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를 누르냐면 강의 보기 보이세요? 네, 내가 쓴다 밑에 강의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한 강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딱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그 문제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해줘요. 그래서 이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은 이 아이가 봤던 그 강의의 선생님일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일 수 있어요. 나가기 어디지? 아, 됐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아이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 문제가, 내가 오답 노트에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오답 노트에 추가. 하시면 추가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오답 노트에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오답 노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복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2번 찍었는데 맞았네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도 저처럼 이 문제를 잘 모르는데 찍었는데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오답 노트에 추가하라고. 그래야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복습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아이들의 학습이 돼 있으면 스스로 공부하기 훨씬 더 낫겠죠? 네, 일일이 지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등학생 기준으로 제가 그냥 일괄 등록을 했어요. 스케줄을. 그랬더니 국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영어.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유형평가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아이들에 따라서 그 한 과목을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골고루 해야 되는 아이들. 하나만 깊이 있게 하면 오히려 더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과목도 골고루 돼요. 이렇게 배정을 해도.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배정을 했을 때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근데 또 아이들에 따라서 그게 또 유형평가나 진단평가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딱 맞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그 등록을 할 수 있게 또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1.2배속으로 해놨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인물도 좀 많이 봐요. 그나마 EBS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을 조금 이렇게 젊고 아이들이 이제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수업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다시
다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강의만 보라 그러면 아이들이 좀 지루한 부분들이 많아요. 집중하기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배속으로 해서 이렇게 들으면 아무래도 집중하는데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그냥 또 듣기만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간단한 그냥 그 단어 하나라도 중요한 부분은 필기를 하면서 들으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직접 필기한 거는 복습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자기가 필기한 거 보면. 이제 그렇게 필기할 때는 잠깐 멈춤해 두고, 그리고 이제 필기하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EBS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넣어줬지만, 지금 저는 이제 수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이 한 강의일 수도 있고, 세 강의일 수가 있고, 이제 이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강의를 다 듣거나 이랬는데도 이제 시간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EBS 스스로 배울 때 특징이 뭐냐면, 강의를 이렇게 선생님이 배정을 해줘야지만이 이제 퀴즈를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배정을 안 해주면 퀴즈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또 선생님의 권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배정해준 수업이 보지만, 이거 말고도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추가로 더 보고자 하는 좀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세 줄 표시 보이죠? 왼쪽에. 네, 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오답 노트 저희가 추가했잖아요. 아이들 공부하다가 그 오답 노트에 추가했던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날짜 같은 거 이제 지정해서 언제적 보고 싶은지, 이렇게 또 조회를 하면 날짜별로 오답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날짜의 공부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EBS 전체 강좌라고 맨 위에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 선생님이 배정하지 않은 수업도 여기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강의는 보지만 퀴즈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보게 되면 아이들 그 수업 시간에는 뜨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볼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수학이 조금 어려우니까 수학을 보고 싶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희 딸은 이제 참고로 이제 3학년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수학이 이제 중학교 뭐 2학년이나 3학년 수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를, 목소리가 크나요? 아니, 그 단계를 이제 전반적인 것을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학의 강의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TV 중학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일반 학교 교과 내신으로 가장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듣는 거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만점왕이라는 그 이제 강의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 EBS TV 중학이라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거를 다 들을 수 없잖아요. 이게 맨 위에 보시면 47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47 강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아이가 다 들으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걸 그 아이들은 어떤 걸 들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전학년에 내가 수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니요, 지금 중학교 수학만 해도 이렇게 강의가 많아요. 이게 한 강의가 아니에요. 각자의 강의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EBS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다 들어가셔가지고 강의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배정을 할 때 이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잠깐만. 그게 15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안 뜨네요. 그거는 아마 그 관리자 사이트에서 그러면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수학에 이제 15강의가 있는데 15일의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강의 제목이. 그러면 15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압축강의예요. 중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해서 15강으로 압축해 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이 중3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중3 수학에 들어가셔가지고 15일의 기적 그거 누르시면 15강으로 해서 아이들이 15일 동안을 압축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장 수학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한장 수학 이제 상하로 돼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아이가 선택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강의 부족한 부분에 그 단원을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과 내신 하면서도 이걸 통해서도 아이들이 또 이제 별도로 추가적인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해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스케줄 넣어준 거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퀴즈. 네, 맞아요. 아이들이 강의는 보지만 퀴즈풀이가 안 되고 그리고 확인도 안 된다는 거. 네, 근데 그냥 자유롭게 아이들이 선택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거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학생이지만 초등학생은 강의가 더 많아요. 지금 수학 하나에만 해도 이렇게 강의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들어가 볼게요. 시간 되나요? 이거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1, 2학년은 이제 수업이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항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항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이제 연산풀이를 아이들 매일같이 이제 할 수 있게 그런 문제풀이 일일이 그 뭐 프린트 안 해줘도 아이들이 여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처음에 아이들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여기 보시면 창의 체험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한자로 그러니까 창의 수업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이 탭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게 조금 흥미를 일으켜주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여기서 다양하게 들어가서 한번 볼 수 있게 특히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또 한자 수업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 스케줄로 이렇게 배정해준
그 스케줄에서 이제 총 오늘 본 수업 시간이 2분 46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선생님 관리자 아이디로 해서 들어가시면 내 소속의 그 학생 아이디에 다 그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퀴즈가 몇 점을 맞았는지 수업은 얼마나 했는지 그거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실제 듣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강의가 이제 30분짜리인데 빨리 듣기로 하면 짧아지잖아요. 그럼 그 짧아진 시간으로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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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기 스케줄표가 일괄적으로 따지는지 아니면 그걸 다 생각을 해야 기본적으로 그 유형 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면 관리자 사이트에서 이 초기화를 누리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그게 남아 있어요. 그 기록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 수업 배정이 되는데 그거는 일괄 배치할 때 그때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연결이 안 돼서 그 일괄 배치할 때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 진단 평가에서 상중하가 나오면 그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날짜만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그 날짜만 설정을 해서 배치하기 누르면 그대로만 나와요. 네네. 네. 근데 과목이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보고 저희들이 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배치되는 거는 국수사과형. 예. 그 중요 과목만 이제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된 것 중에서 만약에 얘가 그 진단 평가를 받는데 수학이 원래는 한데 중인데 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스케줄 일과 배치에서 그 부분만 또 건드려 주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건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진단 평가의 그 기준대로 스케줄 배정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도 어제 이제 팀장님께 이거 설명해 달라고 연락을 받고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그런 이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빼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아시면 나중에 이제 정식적으로 그 관리자 사이트가 이제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더 이제 교육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그 교사 매뉴얼 이것도 이제 별도로 또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부족했지만. 그러면요. 네. 아까 매뉴얼에 네. 그 초기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걸 다 붙이고 싶지 않고 하나만 붙이고 싶으면 거기다가 하나씩 또 가능해요? 초기화라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초기화가 유형 평가가 있었고 진단 평가가 있었고 스케줄 초기화가 있었어요. 근데 스케줄 초기화만 하셔도 되고 진단 평가만 하셔도 되고 유형 평가만 하셔도 돼요. 근데 스케줄이 제가 과목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는 안 돼요. 만약 진단 평가에서 국수사과형을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진단 평가에서 그럼 나는 수학만 좀 다시 보고 싶다. 안 돼요. 네, 초기화를 누르면 그 진단 평가 자체가 아예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 학습관에서 그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초기화 누르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돼 있는 그 진단평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준보다 조금 위의 레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쉽게 해놓으면 이게 그 평가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EB 스텝에 이 프로그램에 제가 지금 일일이 이걸 다 설명을 못 해드렸지만 여기 학력평가도 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선생님이 그 날짜 지정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학력평가를 직접 볼 수 있게 그 기능도 다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추후에 자세하게 아마 또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